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그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메틸이라 그래서 메틸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 대사에서. 자, 이것과 결합돼서 막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정신분열 증상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비타민 B3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아연이라든가 칼슘, 마그네슘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결합시켜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에서. 그럼 뭐냐? 저 아드레날린 분출이 언제 되냐는 거예요. 바로 극도로 뭐예요? 스트레스 상태잖아요. 그때 막 에너지 대사를 또 극도로 하기 위해서 뭐래요? 활성산소는 엄청나게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에 계속 놓여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무슨 암이라든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육체적으로는요 더 활성화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뭐가 망가져요? 정신이 망가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야, 이런 사람은 왜 보기에는 멀쩡한데 왜 이럴까? 그걸 사주를 딱 보면요, 우습지 않게 그런 형살들이 가득합니다. 자평명리학 하시는 분들, 저도 자평명리학을 공부를 어느 정도 했지만 너무 신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신살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 이게 숙제예요, 저한테는. 암 환자 좋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좋습니다. 다들 좋아요. 물론 이제 정신적인 것도 뇌에서 이상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면도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식을 접근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죠? 영양학적인 거요, 그 다음에 약물학적인 거요, 경락학적인 거요, 그리고 타고나면서 가지고 나온 어떤 명리학적인 오행의 기운적인 거요. 이 모든 것들이 매칭이 돼야 돼요. 이거는 따르고 저거는 따르고 이거는 따르고 이런데 무슨 답이 나오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내려온 어떤 이론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표현 방식이 다르고
그죠? 할지 몰라도 근본의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결을. 저도 제가 이쪽 계통으로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그 육체적으로서는, 장기적으로서는 간 때문에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은, 저도 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경이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정신적인 그 어떤 문제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더 집착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접근을요. 분명한 것은요, 의사팔자가 어떻다고요? 형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 팔자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의사 팔자들이요, 정말 제대로 자신들을 관리 못할 때는요, 정신적으로 전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그 의사로서 그 실력을 발휘를 못하게 돼 있다니까, 명리적으로는. 그 타고난 자질이에요, 전부 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살다 보면 어느 땐가 나한테는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건드릴 때가 오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의료인이 더 힘들어집니다. 왜? 세상에서 보는 것은 나를 뭐로 봐요? 전문가로 보잖아요. 그럼 나는 절대 몸이든 정신이든 이상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닥쳐서 내가 해결을 내 스스로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정리할까요? 제가 서두에 아까는 42살 먹은 가정주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갖다가 우선시하지 못해서 자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전부 다 몰살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글을 생각 못하는, 오로지 가족 돌봐야 될 사람만 생각하다가 그 꼴 된 그 상태. 두 번째, 세상 똑똑한 척 다 하고 세상 다 고치는 것 같이 얘기하면 전문가가, 의료인이 자기한테 그게 왔을 때,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과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세 번째, 남한테 형벌을 가한다 그랬죠. 도둑놈 잡고 못된 놈 잡고 해서 형벌을 가하던 인간들이 자칫하면 그쪽으로 빠져 갈 수도 있는 게 이 팔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떠냐? 예? 자신들은 맨날 그 범죄자 잡아서 교도소 보내지요. 자신들은 어떤지 알아요? 자신들은 그냥 교도소 보내는 게 흔한 일같이 저지해놓고도 자신이 딱 갈 때쯤 되면 자기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더한 겁니다. 예, 왜? 그걸 알거든. 예. 제가 오늘 하는 넋두리는 딱 그겁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을 돌본다는 건 정말 힘든,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요,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무슨 형벌 쪽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의료인이라면요, 이렇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아직도 제 자신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 뭘 해요?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찾고 적용하고. 예.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이 많은,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이 아까 그 친구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요, 끊임없이 자기를 갖다가 자기를 돌봐야 돼요. 그래야 이 주변을 돌보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는 의료인이라면은 몸에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익히고 적용하지 않으면요, 뭔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결국은 의료인은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일반인보다. 왜 그런지 압니까? 형사를 타고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의사 오래 산 사람 있는가? 그리고 그 직업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에요. 그 자체도 형사예요. 운에서 충이 오거나 형이 오는 것이 너무 잘 돼 있는 팔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때요? 몸이 좋은 사람들은 전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대해도 전기 속에 이렇게 있지만은 매번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갖다 상대하면 어때요? 사기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예. 갑자기요, 손이 막 떨려요. 그러면서 힘이 쭉 빠지면서 머리가 막 어지러워요. 토할 것 같고. 이게 중풍 증상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혈당 증상하고 비슷해요. 근데 혈당제는 정상입니다. 이런 게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제 난치병이 심한 사람들하고 상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가해지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좀 오래 가잖아요. 얼굴이요, 이 기감이 발달한 사람들은 얼굴이 새카매져요. 그런 사람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대하고 나면 그것이 누적되잖아요. 어느 순간 자기한테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면요, 우리 지금 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들 많죠?